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6학년도 서울교대 영재원에 대한 입시 완벽 가이드로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제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입시, 서울교대 영재원 입시는 이제 작년에 끝났지만 이제 내년을 바라보고 올해 시험을 보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부터 해서요. 올해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그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교대 영재원에서는 이제 입시가 이제 변화가 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시가 시험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그 영재원의 특성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영역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전략이라든지 학습 전략, 네, 이런 것들, 또 합격자들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서울교대 영재원 소개는 이제 일단 서울 지역에서는요. 초등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부서 영재원 중에서는 이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재원에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요. 거의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한 10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과정도 수학 융합에 수학도 가르쳐 주시고 과학도 가르쳐 주시고 정보도 함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활동할 수 있고요. 그건 영재교육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 주요 변경사항도 마찬가지로 집필시험에 대한 어떤 방식이 좀 더 강화됐고요. 면접 요소도 관찰 예를 들어서 이제 추천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추천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자기소개 내용들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추천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9월 초에 일단 모집하는 이런 지원서를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하순경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한 23일경에 토요일에 시험 봤었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집 현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바뀌어서요. 수리 정보 분야와 융합 과학 분야 각각 80명씩 선발하고요. 그리고 예비 4학년과 예비 5학년과 6학년이죠. 결국 현 학년으로 따지면 올해 만약에 서울교대 영재원에 지원하고자 하신다면은 올해 4학년과 5학년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 및 필수 요건이 있어요. 반드시 추천받은 학생이어야 되고요.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우수성이 검증이 돼야 되고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역량도 시험 문제, 지필 시험을 통해서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형 방식은요. 서류가 있고요. 그리고 1차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서류 점수 함께 면접까지 보는데요. 이 면접에서 서류가 더 심도 있게 이제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류를 내야 되고 시험을 통과한 친구들 한해서 그 서류와 함께 면접에서 검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경향성 분석은요, 점점점 난이도가 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 연계성도 있고, 또 실생활에 응용된 문제도 있고요. 탐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력 평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핵심 문제에서 뭐 수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요, 뭐 그 KJMO라고 해서 우리 주니어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경시대 문제가 유사성 있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또 초등 심화와 중등 연계된 문제가 다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수리 정보 분야에 지원했을 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별로 접근했을 때는요. 일단 핵심 개념을 잘 파악해야 돼서 원리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큰 문제 덩어리에다가 세분화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증명된 논리적으로 또 증명할 수 있는 거. 탐구 이렇게 실험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 이렇게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전개로 문제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관련된 실험을 해본 친구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또 과학적인 이론이 좀 탄탄하게 바탕이 된 친구들은 이 문제를 조금 더 응용해서 잘 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하고 연산, 도형, 규칙성, 자료, 가능성 등등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통틀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나름대로는 매년 문제가 출제되는 방향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모집 요강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일단 think deeper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즐기면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영재를 뽑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자기 주도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심화과정의 수리융합과학은요. 초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이 있고요. 그리고 모집 정원으로서는 80명이 지원하고 있고 또 사회 통합 전형 대상자로서는 모집 분야별로 정원의 10% 내외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으로 본다면요. 일단 원서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 재학생이어야 되고요. 2026년 3월 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예정자여야 되고요. 또는 소속 학교는 없지만 1학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춘 추천인으로부터는 추천받은 학생이죠. 만약에 추천인 자격이 어떤 사람이냐 볼 때는 이쪽을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종 합격자는요. 2026년에 작년 요강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면 서울특별 소재 초등학교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미제출 시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근데 소속 학교가 없는 최종 합격자가 제출할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서 별도로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GED를 통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서 같은 경우는요. 초등 3학, 그러니까 소속 학교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는요. 원서 접수일 때 현재 지원자가 다니는 대안학교나 국제학교 등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여야 하고요. 홈스쿨링을 한 학생의 경우에는 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에 한해야 되고요. 이외의 경우에는 과학영재교육원에 이메일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초등 3학년, 즉 학교 밖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원서 접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 GED 연락처를 가지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속학교가 없는 지원자의 원서 접수는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고요. 한국교육개발원 GED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교육개발원 GED 연락하고 접수하시면 그 절차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일단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월 4일 정도에 모집 공고가 났죠. 8월 초에 보통 모집 공고가 나고 접수 기간은 9월 초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8일에서 9월 11일이었고요. 그리고 GED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모집 요강은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제출 서류에 보니까 입학 지원서가 있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가 있고요.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교사 추천서가 있습니다. 1차 전형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지원 접수 이후에 9월 16일 화요일에까지 있고요. 2차 전형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있고요. 네, 추천일 현재 정규 직으로 근무하는 교원이 추천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해당 학교가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초등 3학년에 해당하는 영재교육원에서 같은 교원이 있는데 만약 초등 3학년의 경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원하는 학교가 소속 학교가 없는 친구의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 한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접 필요한 서류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이제 준비해서 우체국 소인으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력에서 이제 시험 봤죠. 9월 25일날 시험 출력하고 시험 일자가 언제 시험을 봤냐면요. 9월 27일이었네요. 9월 말이었 하순이죠. 시험 봤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10월 달에 났고요. 10월 중순 났고, 그리고 이제 2차 전형 접수하고 나서 면접이 11월 첫째 주에 있었습니다. 전형하는 전형률도 보시고요. 그리고 합격자 등록하는 기간도 있는데요. 제출 서류 할 때도 합격자 등록할 때도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서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1차, 2차 최종 합격 등록까지 잘 서류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종 합격자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추가 그 합격자들이 합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서울대학교 강영재위원 최종 합격자는 다른 영재교육기관에 선발 과정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최종 합격자가 다른 영재교육기관에 지원하게 되면은 즉시 합격을 취소하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중하게 지원하시고, 합격을 했을 때 합격하고 나서 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합격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안 하는 방향이 돼야 되겠죠. 사실 그런 경우는 많이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중복으로 합격이 되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면접일자가 다른 영재원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Q&A 게시판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유의사항을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타 대학 부서 영재원 Q&A가 있죠. 여기 중복 지원 관련된 문제, 또 통합 전형에 대한 서류 관련 문제,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GED의 추천인이 직접 들어가서 작성 및 제출을 하는 것일까요? 되어 있습니다. 네. 그죠. 추천인이 직접 GED에 접속하셔서 입력해서 온라인상에서 자필 서명은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2차 전형 때도 동일한 추천인께서 GED에 교사 추천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해외 유학을 했다 했는데 외국인 교사가 추천이 가능할까요? 되어 있는데요. 교사 추천 작성을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GED 사이트에 미리 등록하셔야 하기 때문에 GED 외국인 교사 등록 방법부터 문의하셔야 되고요. 서울교대 과학영재원의 1차, 2차 전형 교사 추천서는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 담임 선생님께서 좀 부탁드리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외국에 가신 선생님보다는 한국에 계신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 재원 중 학생인 경우에는 서울교대 교수님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모든 서울교대 교수님은 서울교대 내부인이기 때문에 추천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속 초등학교 선생님께 추천받으시면 됩니다. 학교 밖의 학생 미인가 학교 관련해서는요. 국제학교나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원서 접수가 가능할까요? 네. 국제학교나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했던 그 소세지가 원서 접수일 기준에서 서울특별시이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속 학교가 없는 지원자의 추천의 자격은 GED에 문의 바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문의하면 좋을까요? 자, 교사 추천서는 학생이 먼저 지원해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속 학교가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GED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해서 지원서를 제출하시고요. 어떤 자격으로 지원하셨는지 작성해서 서울교대 과학영재원 입학 전형 이메일에 문의하시고 답변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영재교육원에서 서울교대 영재원의 자기소개서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가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유는 무엇인가 300자 이내로 쓰는데 띄어쓰기 포함 미포함 둘 다 가능합니다. 또 자신이 이제까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 한 권을 듣고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와 이유를 쓰는 것, 자신이 지원한 분야, 수학, 과학, 정보, 수리 정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경험과 그 과정 쓰는 것, 그리고 현재 지원한 분야에서 수학, 과학, 정보, 수리 정보에서 꼭 하고 싶은 질문 한 개를 쓰고요. 그 질문을 하고 싶은 이유를 쓰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30년 후에 하고 싶은 일 또는 분야와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요 내용 5가지를 쓰는데요. 특히 5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고 또 설계를 하고 답변하면 좋겠고요. 요런 장래희망에 대해서는 면접에서 많이 질문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또 실질적으로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로드맵을 세워 보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30년 후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작성하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영재교원을 지원한 친구들 대상으로 이 지원 기관의 서류를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를 코칭해 줄이거든요. 그때 아이와 지금 당장 뭔가 두리뭉실하게 나는 그냥 과학자가 될래요 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코칭을 통해서 구체화를 시켜드리고 그 구체화된 걸 가지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코칭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통해서 그 안에 내면 속에 하고 싶어하는 거, 또 자기들 재능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끄집어내줘서 본인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말하고 있었던 것들을 나름대로는 내면에 있는 생각들에 대한 자기 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또 잊어버렸던 것도 생각나게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소서 코칭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출제 경향이 보니까 수학과학 수학 정보 문제가 나오고 또 수학 과학 문제가 나오고요. 심화 진도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탄탄하게 하면서도 응용이 잘 되어 있다면 또 그동안에 책을 많이 읽어서 내공이 많이 쌓여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것입니다. 네. 요거는 서울교대 영재원에서 수학 분야 시험을 봤던 기출문제이거든요. 요 기출문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아이가 요런 문제를 직접 외워서 썼어요. 그러니까 뭐 뺏겨 나온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문제가 다 암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되어 있는 문제를 직접 써낸 것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과학 문제도 기출 문제가 있는데요. 뭐 이런 문제, 또 몬스테라 잎이 왜 갈라져 있고 구멍이 뚫려 있을까?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세요. 뭐 지구의 자전축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지구의 자전축이 수직으로 바로 섰을 때와 지구의 자전축이 가로 누워져 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각각 4가지 세요. 이것도 뭐 물리나 지구과학에 연관된 문제가 되겠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물과 화학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도 물리화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기 압력 문제로 물이 담긴 컵에 종이를 대고 뒤집었을 때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것. 수조에 넣은 구멍이 뚫린 컵과 구멍 없는 컵에 대한 문제죠. 이것도 큰 대문제 밑에 소문제 질문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출문제 바탕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알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걸 파악해서 먼저 한번 찾아보기 전에 먼저 스스로 풀어보고 이후에 이제 자료를 검색해 보면서 모분 답안을 써 가시면서 내가 이 부분은 잘 생각했고 이 부분은 좀 착각했구나라고 조금 더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2025년도에 이제 나왔던 문제고요. 네, 그래서 합격한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텐데요. 뭐 수학 따로 과학 따로가 아니고 수과학 정보과 융합해서 나온 형식이고요. 또 준중 선행이 되어야 좀 풀 때 유리했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교대 영재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4학년, 5학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4학년 때까지는 중등 물리화학, 생물지구학 정도의 과학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기본기를 닦아놓고 시험을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석 끌어당기는 문제, 생물 문제, 그리고 뭐 전기 문제, 비커 당기물의 부피 문제, 밀도 문제 나왔죠? 고등 문제, 프레타 관련된 수학 문제에서 수학과 과학과 정보가 고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공통 이제는 문제를 가지고 지원 분야별로 점수에 따라서 아이를 뽑겠다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요거 하나의 그림으로 예상된 문제를 모식도로 그린 부분이고요.
네, 심층 면접에서는요,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인성 및 소양 면접을 하고 있고요. 지원 분야에 적합성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심층 면접 칠 때 지필 시험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없어요. 지필 시험보다는 이제 구술 시험으로 이제 주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 전략을 한다면은 일단 초등학교와 연관된 심화 내용으로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물리화학, 생물지학 고르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책도 많이 읽고 과학 잡지 책도 많이 읽고 해서 탄탄한 어떤 내공이 쌓여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또 원리를 이제 좀 더 발표할 수 있고 이 정도로 조금 제대로 이해하면서 내용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탐구적인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발명대회라든지 전람회 대회라든지 그런 자연관찰 대회라든지 비교 활동들을 꾸준하게 하면서 문제 개력을 길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에 대해서 초등과 중등과 고등까지 이어지며 가야 될 텐데 서울교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중등과정까지라도 좀 탄탄하게 돼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쓰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서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평소에 일기 쓰는 거, 그리고 책을 읽고 난 이후에 독서 감상문 쓰는 거, 이런 것들도 훈련하면 되게 좋겠어요. 근데 뭔가 의무감에 꼭 해야 된다는 것으로 숙제하듯이 하는 것보다는요, 먼저 자기가 즐겁게 또 이 내용이 너무 좋았어서 정리하는 것들을 좀 즐겨하는 거. 또 만약에 아이가 쓰는 것을 좀 힘들어한다라고 하신다면은 녹음해가지고 발표하게 해서 녹음한 것을 이렇게 그 글로 만들어서요. 녹음한 것을 글로 만들어 받아쓰기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글로 돼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아이폰에 녹음 기능이 있는데요. 녹음 기능을 녹음하고 나서 전사문 복사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한 것을 글로 아예 쫙 해놓은 게 복사가 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쓰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활동도 많이 하고 이론도 내공도 많이 조금 쌓아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단기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경에 계속 변화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공이 많이 쌓여 있으면 도움이 되고 또 수학이랑 과학이랑 이론적인 부분 탄탄하면서 응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수학이든 과학이든 1031 과학 교재를 추천드립니다. 영재원 대비 교재 중에 꾸러미도 있고요. 저도 이제 만들었는 영재원 바이블 책이 있는데 이런 것들 조금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좋겠고요. 과학 잡지를 활용해서 배경 지식을 꾸준하게 쌓아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능력 같은 경우에 일단은 교과 연계를 좀 강화시켰고요. 통합적인 사고력이 증가가 필요했고 또 실생활에 적용되는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지구과학이 이렇게 골고루 출제의 비중이 되고 있고요. 실험하거나 탐구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서술하는 내용만 가지고도 이 아이가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얼마큼 배웠는지 또 실제로 영재원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업을 이해하고 잘 따라올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생각을 쓰고 하는 부분들을 얼마큼 잘 하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내공 깊이 얼마큼 아이가 깨우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공부하는 방식이 예전과 다르게 사실은 이제 창의 사고력과 융합 사고력 뭔가 이렇게 문제 해결력이 중요하잖아요. 지식을 단순하게 암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원리를 이해해서 응용해낼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 암기 안 해도 되거든요. 아, 그게 몇 년도였더라? 아, 몇 개였더라? 이렇게 몇 센치였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 수치들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찾아보고 아, 이 몇 센치구나. 그때그때마다 찾아보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원리를 깨우치는 그 체계를 뭐 조직한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 암기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계속적으로 길러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뷔할 때 이제 서류 준비해서 추천서가 있거든요. 교사 추천서가 있는데 담임 선생님을 통해 추천받을 수도 있고 이전에 다녔던 영재교육원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서를 바탕으로 하고 또 자기소개서 하는 내용도 그동안 활동했던 것들을 적고 또 진로를 적겠죠. 그리고 생활기록부도 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제출한 서류들을 평소에 잘 관리하고요. 원본은 내려가는지 사본 내려가는지 파악해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온라인 GED로 접속해서 먼저 지원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항별로 일단 먼저 키워드별로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영재성을 판별할 수 있도록 뭐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에 관련돼서 궁금한 거 질문하라. 그게 왜 궁금한가? 요것이 바로 그 아이의 영재성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저도 다양한 수업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뭐 발명대회 수업을 해요. 발명 기초반 수업하면 아이들한테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고 거기 아이디어에 대해서 같이 제가 핑퐁 해주면서 수정하고 보완해주고 합니다. 한데 그 초반에 아이들이 뭔가 평소에 고민하고 생각해 왔던 것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얘기만 듣고도 이 아이가 얼마나 내공이 있는지 또 얼마나 주변 환경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얼마큼 응용하고 또 얼마큼 더 개발될 수 있는지 또 다 보이긴 해요. 근데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응용해 내거나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 MBTI 같은 경우에도 N으로 된 친구들 상상 잘하잖아요. 근데 S로 된 친구들은 좀 현실적인 감각으로 보기 때문에 막 더 다른 것들을 상상하는 거 어려워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원리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 것들은 추론해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탐구 활동하면서 이러면 이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맞게 탐구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분석하니까 아니었어요. 그럼 새롭게 또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또 다시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잖아요. 이런 시뮬레이션 과정들을 해본 친구들과 안 해본 친구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하나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대한 비중도 높습니다. 그래서 영재원 합격한 친구들은 자기 주도학습 능력이 높은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도 자기 주도학습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별로 작성할 수 있고요. 나는 이러이런 것을 했는데 이랬었다라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면 더 좋겠죠. 네. 진정성 있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꾸미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부에 꾸미는 말을 많이 써서 되게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좀 진정성이죠. 투박하더라도 그 안에 진정성이 들어가 있고 직접 아이가 경험하고 하고 싶어 하고 궁금해하는 것들로 디벨롭 시켜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날 것으로 툭 아이디어 던지는데요. 그 아이디어는 너무 짧기 때문에 300자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질문을 통해서 살을 붙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끌어주셔야 됩니다. 면접 대비 잘 때 일단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 질문을 예상 질문을 만들고요. 그 예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훈련을 하겠죠. 거의 답변할 때도 거의 막 고민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질문을 확 듣고 바로 샥 정리해서 또 말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친구도 있고 또 시간이 덜 걸리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뭔가 측정하는 면접 유형이 있고 질의응답 그리고 문제 해결력 관련된 부분도 있고 면접 시 이런 태도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얼마큼 자신감이 있는지 그죠? 영재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는지 이런 것도 태도도 보는 것입니다. 자, 애들 수학과학이 우수한 친구도 있었고 선행이 많이 안 됐지만 우리 황소라는 학원을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행은 많이 안 했지만 그 학원을 다니면서 심화를 좀 풀었던 친구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어릴 때부터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 수학 잘했다면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합격 학습을 보면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요. 문제 해결을 강화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서를 꾸준하게 했다는 겁니다. 네, 책을 꾸준하게 읽었고요. 나름대로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 활동을 꾸준하게 했던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좀 꼼꼼하게 탄탄하게 하면서도 비교과 활동도 같이 해도 되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요.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소프트 영재원이 다 받아서 뭐 이제 과제 수행을 하고 그 과제 수행을 통과하면 그 다음 스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바뀌어서 초등학교 4학년이 이제 지원한 학년이죠. 5학년. 그다음에 중등 뭐 1학년 초6도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지원해요.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면 다니게 되겠죠. 인원수가 20명씩 딱 돼 있죠. 그래서 지난 2년 기본 과정 학생들의 심화 과정 지원량 여기 있습니다. 네, 심화 과정을 지원했네요. 네, 이렇게가 연년의 사이로. 네, 그래서 이렇게 특별 전형은 2015년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기본과정 이수 중인 학생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으며 또 특별 추천 전형에서 우선 선발 후에 자녀 정원이 있을 경우 일반 추천 전형에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가능한 경우는요. 초등과 중등 있죠. 초등 이렇게 뭐 있고 중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뭐 사실은 이제 중등도 뽑는 거죠. 저 자결 갖춘 추천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근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친구들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원서 교부하고요. 마찬가지예요. 초등부에서 초등 뭐 융합 수학이랑 수리 정보 분야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원서 접수했던 거와 동일하고요. 기간도 동일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발표하고요. 유의사항도 동일합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영재원 자기소개서 내용이에요. 소프트웨어 중에서 현재 사용했던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소프트웨어 이름이 무엇이고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지난 5개월간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책 위에 저자에게 하고 싶은 질문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자기소개서였고요. 다 뭐 100자 내외로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걸 또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 서울교대 영재원에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지원했을 때 3학년 친구들한테 3, 4학년용으로 이렇게 과제를 줬어요. 이 과제를 수행하고 업로드 시켜야 됩니다. 며칠 안에. 화요일 날 과제가 나오면 목요일까지 업로드 해야 돼요. 그 늦어져도 탈락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젠 좀 정비를 한다고 해서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과제가 나와 있죠. 이런 과제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모델 조작. 소프트웨어 영재원 자기소개 양식은 일단 모든 것을 본측 작성해야 되고 거짓으로 작성하면 다 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대필해 주는 거 안 됩니다. 본 자기소개서는 입학 관련 업무 이외에는 다른 목적 이용료가 공개되지 않고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한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6개월 동안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저자에게 어떤 질문하고 싶은지도 영재성을 판별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여기 실제로 소프트 영재원에 지원한 친구가 과제 수행했을 때 3학년이 했던 내용입니다. 무지 잘했죠. 이중 나도 통과했지만 영재 안 가고 다른 데 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너무 잘했죠. 수학적인 내공이 필수고 논리적인 사고력이 필수고 언어적인 이해력 중요하기 때문에 소프트 영재원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정도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오고 하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재 아카데미는 이렇게 서울교대 영재원처럼 이렇게 영재성을 길러줄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도성 길러주고 또 대회 같은 거라든지 영재원에 지원할 기회가 있으면 꼭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탐구 유형 문제들 많이 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교대 영재 입시는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이 필수적인데 1년 이상의 준비 기간 확보하고요. 수학과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시기별 기준은 1학기 1년 전에는 다지기였다면 6개월 전 문제 정은 조금 더 심화가 되고
3개월서 모의고사 풀어보고 학습 전략으로는 이념 이해 중심하면서 창의적 문제를 강화해서 꾸준한 독서를 하고요. 서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는 면접 태도로 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이제 뭐 궁금해하신다면은 저희 리얼스 영재 아카데미 홈페이지 겸 블로그거든요. 들어오시면 새로운 업데이트한 정보를 알 수 있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올라가 있는 곳이 바로 리얼스 영재학교입니다. 대안학교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온 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꼭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